안녕하세요. 타임포럼의 틱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총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시계를 들고 왔습니다. 좋은 시계 뭔가요? 브렉의 타입 20입니다. 지난해에 4세대가 나왔는데 군용에서 모티프를 얻은 2057과 민간용에서 모티프를 얻은 2067 두 개가 나왔었습니다. 둘 중에서 짱총님은 어떤 걸 더 선호하셨나요? 저는 군용. 저는 민간용. 저는 왜냐면 군필자니까. 저도 군필입니다. 계급이 낮을 뿐. 이번에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죠. 드디어 브레이슬릿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나터 스트랩도 세 가지 컬러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1950년대에) 프랑스 군군이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손목시계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초반에 이제 브레게가 타입 20의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공군의 대장이 진행시켜 1953년에 브레게가 프랑스 항공 기술 서비스 센터에 처음으로 납품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스펙이 어땠나요? 군용이니까 가독성이 좋아야겠죠. 큼지막한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에 야광도 당연히 올라가야 됐고, 조종사들이 이제 빠른 시간에 이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가 필수여야 했고, 하루 오차는 당시 기준으로 한 8초 이내, 최소 이제 300회 이상 크로노그래프를 조작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70년쯤에 이제 쇼메가 브레게를 인수했는데 이듬해 브레게가 타입 20 2세대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사이즈가 이제 40.7mm로 커졌고 검은색 베젤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기존보다 좀 더 크고 스포티한 인상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쿼츠 쇼크가 타입 20의 생산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좀 아픔이 있었지만 1995년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3세대 타입 20 이게 너무 저한테는 선망과 같은 시계여가지고 타입 20 3세대는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 3800 에어로나발, 날짜창이 없는, 또 하나가 3820 트랜스 애틀란티크. 날짜창이 있는.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그 모델입니다. 저도 착용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여성용입니다. 남성용을 사려고 했는데 실수하는 바람에 여성용을 샀습니다. 그럼 제 거를 사실래요? 바꾸실래요? 그건 안 되지. 그 이후에는 타입 21, 22 이런 시리즈가 나왔는데 타입 21은 크로노그래프 초침과 분침을 중앙에 같이 두고 3시 방향에 낮밤을 구분할 수 있는 24시간 인디케이터를 둔다든지, 타입 22는 좀 더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10Hz 고진동 크로노그래프였던 거죠. 2019년이나 2021년에 온리워치에서 타입 20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떡발 뿌리고 큰 거 들어간다 예고를 한 거죠. 지난해 마침내 타입 20 이제 4세대를 출시를 하게 된 거죠. 2057은 브레게가 이제 프랑스 공군에 처음 납품한 최초의 타입 20 7211 그거에서 모티프를 얻었고, 2067은 브레게가 1957년에 이제 프랑스 국가 전신연구센터에 납품한 2988 거기서 모티프를 얻어서 두 개 이제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조금씩 다릅니다. 케이스가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사이즈가 지름이 42, 두께가 14.1입니다. 그리고 방수는 동일한 100m. 타입 20 민간용 복각 2067은 회전 베젤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12시 방향에 역삼각형 야광 포인트가 있습니다. 2057은 유광 베젤에 코인 엣지 마감이 좀 도드라졌었는데 2067은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푸시 버튼 형태는 동일합니다. 대신 이제 크라운 디자인이 다릅니다. 2057 같은 경우에는 서양 배, 과일 배 모양을 딴 크라운을 가지고 있고, 2067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크라운을 채택했습니다. 측면으로 봤을 때는 브러시드 되어 있는 케이스가 보이고요. 러그 쪽으로 보면은 비틀듯이 엣지 부분을 유광으로 마감을 한 부분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젤 아래쪽 부분도 유광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군데군데 굉장히 반짝거리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브러시드 가공되어 있는 브레이슬릿이 눈에 들어오지만 브레이슬릿의 안쪽 부분은 전부 다 폴리시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로운 반짝거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살짝 움직였을 때 눈부셔! 요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줘야 이제 하이엔드라고 하는 거죠. 양쪽은 브러시드, 그쵸. 중간은 폴리시드 마감들이 많은데 전체로 브러시드를 한 다음에 폴리시드를 요 사이에 집어넣은 거는 정말 잘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브레게는 역시나 하이엔드답게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마감을 하는 거죠. 브레게
브렉의 로고가 있는 부분이 또 유광 마감이 되어 있어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전해집니다. 새로운 브레이슬릿의 핵심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버클 부분을 당겨보시면 늘어납니다. 일종의 그 다이버 익스텐션 같은 기능인데 브레이슬릿이 타이트하게 느껴질 때 그렇게 당겨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1mm씩 정도 당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착용한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죠. 다이얼은 파일럿 워치의 어떻게 보면 전통성을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무광의 블랙 다이얼을 사용을 하고 야광 색깔이 이제 두 모델이 다릅니다. 2057은 초록색의 인덱스 그리고 핸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 2067은 라듐의 색상을 재현한 베이지 컬러의 슈퍼 루미노바를 채택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크로노그래프 분 카운터가 이제 커다란 빅 아이 스타일인데 2057은 분 카운터가 30분 카운터인데 2067은 15분 카운터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2057은 핸즈 타입이 펜슬 핸즈 타입이고 2067은 알파 핸즈 타입을 가진 것도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브렉의 CEO 말하시길 이 정도 가격의 시계를 주고 사는데 날짜청이 없으면 되겠냐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날짜를 안 맞춰서 사람의 취향은 다양하니까. 검정색 디스크에 폰트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슬리게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2057은 셀프 와인딩 이너스 칼리버 728 그리고 2067은 셀프 와인딩 이너스 칼리버 728 12시간 카운터의 유무와 미니트 카운트의 30분과 15분 차이로 무브먼트 번호가 달라지는 거죠. 블랙 DLC 코팅 처리된 칼럼 휠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할 때 칼럼 휠 주변에 있는 부품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칼럼 휠 크로노그래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작감은 훌륭하고 버티컬 클러치를 이용을 해서 초침이 이제 튀는 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크로노그래프가 작동되는 모습을 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버튼을 눌러보면은 컬럼 휠이 움직이면서 작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리셋을 했을 때 리셋 레버를 밀어주는 부품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케이프먼트와 이제 밸런스 스프링도 실리콘으로 제작을 합니다. 기존보다 좀 더 높은 한가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6,000의 고진동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 리저브는 60시간, 꽤 긴 파워 리저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로노그래프에서 60시간이면 넉넉한 편이죠. 브렉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의 DNA 중에 하나이죠.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불어로는 레토아 앙볼. 무브먼트 브릿지에 브렉의 로고 밑에 레토아 앙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옛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는 듯한 모습을 정면에서 보는 느낌을 가진 모터 디자인인데요. 블랙 DLC 코팅을 처리해서 칼럼 휠과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제네바 스트라이프나 기오쉐가 들어가 있는 브릿지는 아니고요. 앵글라주 정도만 되어 있고 현대적인 무브먼트 마감이 특징입니다. 제네바 스트라이프와 같은 장식이 들어갔다면 과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오히려 이렇게 무던한, 시크한 그런 느낌도 좋습니다. 수종 시계를 와인딩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1번 포지션에서는 날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라운을 위로 돌리면서 날짜 변경을 해주는데 경쾌하고 정확하게 넘어갑니다. 2단으로 뽑아서 이제 위로 돌리면서 시간 변경을 해주는데요. 크라운이 커서 그런지 크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시원시원하고 돌리는 느낌이 가볍고 좋습니다. 2시 방향의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를 해주는데 스탑과 리셋, 스타트를 하지 않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해서 바로 리셋을 해버리면 그대로 다시 출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크로노그래프의 헤리티지이자 특징입니다. 괜찮나요? 총님 손에는 딱이네요. 털이랑 뭔가 잘 어울립니다. 역시 달려놓친 털. 각져 있는 부분이 좀 날카롭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이 유광 부분도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털이 끼지 않습니다. 브러시드와 폴리시드 가공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브레이슬릿이고요. 안쪽 먼저 잠궈야지만 이 로고가 닫히지 않고 잠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샌드, 왼쪽에는 그린, 중간에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가죽을 구매를 하면 검정색 나토 버클이 세트로 들어가 있고 세 가지 색상은 추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브레이슬릿에는 퀵체인지 시스템이 빠져 있는데 가죽 스트랩이나 나토 스트랩은 퀵체인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르게 별다른 도구 없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룰이죠. 브레이슬릿을 산 다음에 가죽과 네. 나토 스트랩을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 짱총님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깔맞춤을 좋아해서 2057에는 초록색 나토 스텝을 하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레이가 저는 좋더라고요. 회색 분자라서. 가격은 어떻게 되죠? 가죽 스트랩 모델이 2,725만원, 브레이슬릿 모델이 3,189만원입니다.
4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브레이슬릿이 뭐 만듦새뿐만 아니라 정교한 익스텐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으로 착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타입 20는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내놓는 파이어워치인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또 다른 시계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